바로 지금 지구 근처를 날고 있는 한 쌍의 사이좋은 소행성이 있습니다. 디디모스와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죠. 디디모스는 평균 직경 780m, 디모포스는 170m의 소행성입니다. 디모포스는 로마의 콜로세움과 비슷한 사이즈죠. 덩치 큰 소행성 주위를 조그마한 친구 소행성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느린 굼벵이 같은 소행성이죠. 지금 이 정겹고 느릿느릿한 두 소행성은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지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소행성의 궤도상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죠. 그때 나사와 천문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인류와 두 소행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소행성은 지구에 무해한 착한 녀석들입니다. 지구에 부딪힐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현재 지구에서 약 1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소행성들을 맹추격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시속 2만 2000km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죠. 1초에 6.15km를 가는 속도입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2.5초 걸리는 속도죠. 이 물체는 10개월 전 우주를 향해 출근했습니다. 출근길 10개월째지만 아직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다트, 목표는 집요하고 파괴적입니다. 두 친구 소행성 중 작은 녀석에게 몸 전체를 갖다 박아서 그 폭발력으로 궤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트는 출근하자마자 영원히 퇴근할 운명인 거죠. 이 실험은 우리가 아마겟돈 같은 영화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컨셉입니다.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에 폭탄을 설치해서 방향을 틀어지게 하는 것. 물론 그것보다 한참 작은 규모지만요. 영화처럼 폭발물을 싣고 가지 않는 이유는 1967년 체결된 우주협약 때문입니다. 대기권 밖, 즉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에는 군대와 무기의 배치와 사용이 금지돼 있죠. 충돌 이후엔 목표 소행성인 디모포스의 그 엄청나게 느린 공전 속도가 아주 약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속 8m쯤 빨라진다는데 주변에 흔히 보는 달팽이 속도의 2배 정도에 불과하죠. 일단 왜 쌍소행성을 선택했는가가 중요한데요. 단일 소행성의 경우에는 충돌을 시켜도 그 궤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쌍소행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빛 밝기가 변하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하면은 작은 디모포스의 궤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소행성을 선택한 것이고요. 콜로세움의 크기의 굼벵이 소행성에 냉장고 크기의 우주선을 갖다 박아서 달팽이 속도만큼 변화를 주는 이 실험을 위해서 3억 2,4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름도 웅장한 나사의 지구방위합동본부와 존스 홉킨스 대가 합작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실험을 위해서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을까요? 소행성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협 중 인류가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행성이 자칫 지구에 떨어지면 한 방에 모든 생물이 멸종할 수도 있죠. 우리는 우주가 아주 광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끝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드문드문 별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태양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과 목성 사이 구간에 많은데 이 중 상당수는 지구와 궤도가 겹치죠. 천문학자와 아마추어 시민과학자들이 이런 소행성과 해성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체는 120만 개가 넘고요. 매년 10,000개 넘게 발견됩니다. 그중 지구 가까이 있는 소행성만 3만 개쯤 되고 그중 절반이 140m 이상의 크기입니다. 140m 이상인 게 뭘 의미하냐면 지구로 떨어지면 대기에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표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정도 규모의 소행성이 도시 지역에 떨어지면 그 도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물론 소행성의 충돌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이번 세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타격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하지만 만에 하나, 수십억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뒤는 없죠. 그래서 나사의 지구방위합동본부가 인류 최초의 실험을 기획한 겁니다. 나사와 천문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극소의 확률과 피해의 극대화, 이것이 충돌 재난을 설명하는 아주 명료한 표현일 텐데요. 충돌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 규모가 그 어떤 자연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 재난은 다른 자연재난, 이를테면 홍수나 태풍,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것과 다르게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의 실행 시각, 그러니까 다트의 퇴직일이 될 그날은 우리 시간으로 2022년 9월 27일 오전 8시 14분 18초입니다.